여성들의 피부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햇빛인데요. 중년 여성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표적 피부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기미입니다. 얼굴의 그늘이라고 불리는 기미는 겨울철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인리빙에선 기미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기미의 효과적인 예방법과 함께 그 치료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핑 가이드의 실속 제안 함께 보시죠.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조지스 트레인스인데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미니어처 기차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볼까요? 캐나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니어처 트레인 월드. 조지스 트레인스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토이 트레인 마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먼저 이 스토어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의 기차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참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기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해요. 하지만 핸드메이드로 만든, 쇠로 만든 제품들은요. 거의 1,000불 가까이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엔진으로 모터가 있기 때문에 다 움직이거든요. 쉽게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쓰는 그런 기차들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만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한번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철길을 달리던 증기기차에서 고트레인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니어처 기차들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 컨트롤 기능을 갖춘 모형 기차의 경우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지금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가루 분말로 된 재료들이 있거든요. 색깔도 참 다양한데요. 이것들이 바로 알록달록한 산악 세트들을 만들 때 쓰여지는 재료예요. 이런 재료들과 함께 또 저 앞쪽에도 잔디들을 표현할 때 쓰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만져보면 솜털처럼 푹신푹신하고요. 색깔도 참 다양한데요.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바로 저쪽에 보이는 산악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쪽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산악 세트들이 다 완성이 된 물건들인데요. 가격은 30불에서 40불 정도예요. 그리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진 완성본을 사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기차와 레일을 만들며 여가 시간을 즐기는 성인 마니아들을 위해 기차역과 트랙은 물론 마운틴 세트에서 미니 인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구비돼 있다. 와, 이곳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상자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요. 이 상자들이 얼핏 보면 그냥 장난감처럼 보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니어처들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걸어 다니고 있고 작은 마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니까 시티 스테이션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간이정거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제품들을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골라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점 바로 2층에는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파란 색깔을 지닌 토마스 기차가 있어요. 이 모든 제품들이 2층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동화책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성맞춤인 곳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요,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기차 레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차들이 이렇게 꺼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오랜 친구인 토마스 기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환상의 놀이터로 꾸며진 조지스 트레인스의 2층으로 올라가 보자.
여러 가지 기차들이 가득한 샵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 하나로 이 모든 기차들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렇게 벨 버튼을 누르면은요, 기차 간이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멀리 떠나지는 못하시더라도 기차 여행을 이렇게 미니어처들이 가득한 곳으로 한번 오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쇼핑 가이드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피부의 적인 자외선은 겨울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피부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겨울철이 기미 치료의 적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많은 여성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기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에스테티션 정현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레이저 센터 에스테티션 정연정입니다. 최근에 남녀노소 모두가 피부 관리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레이저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피부 질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저희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색소 침착 질환과 여드름 환자들이 많은데요. 네. 색소 침착 질환으로는 대부분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을 들 수 있고, 네. 여드름 질환으로는 사춘기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 여드름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부터 많은 여성들의 고민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기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는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기미란 무엇인가요? 예,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과다하게 침착된 피부 질환을 말하고요. 네. 대부분의 생기는 주위는 광대뼈 부위가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에 이마와 턱 부분에도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태양이 강한 봄과 여름철에 주로 네. 더 진하게 발생하죠. 그렇군요. 네. 그럼 기미는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까? 네, 30, 40대 여성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지만요. 네. 스트레스가 많은 그 남성분들한테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상은 아까쯤 말씀해 드렸죠. 그 네. 광대뼈 주위를 대부분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네. 기미는 크기와 모양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리고 색상도 짙은 것에서부터 연한 것까지 네. 다양하고, 그 기미는 일반적으로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 원인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네. 꾸준한 인내와 그런 네. 좀 꾸준한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예. 치료에 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미가 왜 생기는지 그 생성 원인을 알아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나요? 예, 기미의 대표적인 원인은 호르몬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출산과 그 임신을 경험한 여성이라면은 많이 고민을 하시죠, 기미로. 네. 그리고 그 기미의 원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딱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미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일단은 여성 호르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외선과 유전적인 네.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내부 질환 등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기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색소 침착 질환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캐나다에 사시는 토론토 한인분들은요, 골프 등 야외 활동이 아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자외선 차단제를 항시 가방에 네.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예. 한 2-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얼굴에 자리 잡은 기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치료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권장하는 기미의 대표적인 치료법은요,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죠. 아이필이라고 부르는 치료법이 있고, 네. 또 케미컬 필, 화학 박비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레이저 필까지도 저희가 동원을 합니다, 때때로. IPL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IPL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피부 질환의 치료에 쓰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IPL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IPL은 기존의 레이저 치료와 굉장히 다른 치료법이거든요. 기존의 레이저 치료는 한 가지 파장만을 발생해서 그 한 가지 질환만을 치료했다면요. 네. IPL은 복합적인 빛을 방출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때문에 잔주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죠. 기미 잡티 등 색소 질환뿐만 아니라 잔주름, 그다음에 모공, 네. 또 흉터까지도 옅은 여드름 흉터 정도. 네. 최근에는 저희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사고 후 그 흉터 치료를 위해서 많이 방문하시고 네. 계시거든요. 흉터 그러니까는 아주 깊은 흉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얕은 흉터 정도. 네. 그리고 깊은 흉터 정도는 IPL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주사요법이나 레이저필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같이 네. 치료를 많이 하시죠. 예, 네. 생각보다 IPL이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IPL의 장점과 그 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IPL의 최대의 장점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콜라겐 활성화를 통해서 피부 그 잔주름을 많이 호전해주고 네. 그 모공을 수축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어서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네. 그런 시술법 중에 하나고 임상 효과에서도 인정한 아주 안전한 시술법으로 네. 예,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PL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 가슴, 손등 등 그 피부가 아주 얇고 네. 민감한 부분에도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오른쪽 팔에 예, 많이, 왼쪽 팔이 예, 많이 왼쪽 타죠. 팔이죠. 예. 예. 거기에도 많이 IPL을 지금 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세안과 화장 전혀 문제 없고요. 네.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위 사람들은 봤을 때 눈에 띄게 피부가 좋아졌거나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건강해 보이는구나, 피부가 맑아졌구나 그 정도로 알아차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이 확인했을 때 자기 만족이 제일이잖아요. 네.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 바로 이게 세안과 그리고 화장도 그 즉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햇빛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겠네요. 그럼요. 자외선 차단제만 꼼꼼히 발라주시면은 뭐 별 무리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IPL을 이용해서 기미 치료를 받을 경우에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나 소요되나요? 기미는 분포와 면적에 따라서 치료 시기와 그 기간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뭐 3번에서 저희가 그 레코멘 하는 시기는 네. 6번까지도 네. 레코멘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들은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시술 후에 다시 그 기미 주근깨가 올라오고 떨어져 나오고 이런 기간이 3주가 걸립니다. 네. 그 3주마다 시술하는 것을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 IPL을 뭐 하루 받고 그 다음이나 뭐 그 다다음 날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는 기다린 후에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곳도 있는데 네. 저희는 뭐 정석으로 네. 회사에서 추천한 대로 3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시간적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네. 여유로운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IPL 시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IPL 시술을 삼가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예. 일단은 상처가 났을 때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체질의 환자들은 시술을 금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산부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알레르기 체질은 굳이 받아도 상관없지만 지금 네. 현재 알레르기가 발현 중이거나 네. 뭐 습진 같은 거에 지금 발현 중이면은 피하는 네.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치료 기간 중에 주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은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최대로 좋은 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외출 시는 항시 선스크린을 네. 소지하시고 다니면서 예. 밖에서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는 2-3시간에 한 번씩. 네. 그리고 굳이 야외 활동이 없으실 경우에도 집에서만 있으실 경우에도 선스크린을 한두 번씩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불빛에 있는 전등에 있는 불빛에서도 네. UV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치료 후에는 특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요, 시술 후 그 자극적인 사우나나 필링 제품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요, 기미의 생성 원인과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주근깨와 검버섯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근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예, 주근깨는 그 깨알 같은 검은 점들이 얼굴의 광대뼈나 콧등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네. 그런 것을 주근깨라고 하고요. 그 발현 시기는 주로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코 주위에 발생하는 네.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티네이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그 뚜렷이 나타납니다. 네. 특히 주근깨는 피부가 흰 백인들한테 굉장히 네. 흔하게 맞아요. 많이 예. 보실 수 있고요. 피부가 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도요,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미와 비슷하게 봄철과 여름철에 점점점 더 그 수와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미와 주근깨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기미와 주근깨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식별이 가능한데요. 일단 환자들이 왔을 때 저희는 출산 여부와 임신 여부를 묻고 네. 출산 임신한 이후에 그 얼굴에 큰 반점들이 광대뼈를 주변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기미로 판정을 하고요. 네. 주근깨 같은 경우는 뭐 깨알 같은 점들이 얼굴에 이렇게 뿌려져 있듯이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주근깨라고 저희는 판정을 하고 시술에 들어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때부터 주근깨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주근깨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근깨가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제가 느낀 거는 햇빛이 강한 봄철과 여름철에 그 농도와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한 만큼, 그만큼 더 증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대표적인 주근깨 치료 방법으로는요, 화학 박피술, 즉 네. 케미컬 필이라고 많이 하죠. 화학적 박피술과 아이필 같이 시행하시면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주근깨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째로 주근깨는 유전성 질환이고 치료 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꾸준한 치료를 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시기는 외모에 한창 신경 쓰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네. 그런 시기가 적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주근깨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는 것을 생활화하시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영역까지 막을 수 있는 화장도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치료 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탈색소 연고라고 하죠. 저희 클리닉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기미와 주근깨는 그 자외선 차단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선택 방법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일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술 후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네. 저희가 추천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지수는 SPF 30 정도 되는 네.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확인되어 있고요, 현재. 네. 그리고 10분을 외출 시에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경우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요, 네. 2-3시간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가방에 꼭 지참하고 다니시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죠? 아, 그렇군요. 언제 어디서나 가방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갖고 다녀야 되는 거군요. 예, 시술 후에는 아주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피부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실내에 있는 동안에도 꼭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UV레이가 전등에도 있기 때문에 예, 꼭 발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네.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이 겨울철에는 뭐 안 발라줘도 되겠다. 뭐 예, 이런 거 맞아요. 막 자외선이 혹시 예. 겨울철에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자외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똑같습니다. 네. 겨울철에도 항시 발라줘야 되고요. 스키 시즌에는 굉장히 눈에 의한 선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발라주세요. 수시로. 예, 근래엔 연세 드신 분들께서도 피부 관리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 검버섯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의 양옆으로 자리 잡은 검버섯,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검버섯의 원인은 단연 노화입니다. 하지만 햇빛에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나 뭐 내부 장기, 특히 간이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나 영양적인 불균형 등에 의해서도 검버섯이 발생합니다. 그럼 검버섯의 치료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어떤 피부 질환이든 예방을 최우선시합니다. 네. 일단 과도한 햇빛은 피하고요. 평소에 균형 있는 식사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생활 수칙으로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버섯은 주근깨와 마찬가지로요. 그 위치가 피부 얕은 표피층에 위치하게 있기 때문에요. 몇 차례의 아이필로도 그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마이크로 더머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타 필링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아주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이제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얼굴을 울긋불긋하게 덮고 있는 여드름, 정말 청소년기엔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예, 여드름은 사춘기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입니다. 50대까지도요? 예, 여드름은 호르몬의 이상으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존재하는 한 그렇군요. 아주 고질적이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리고 특히 성인 여드름은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그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네. 많이 발생하고요. 여드름 발생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이를 잘 지켜주기만 하더라도 많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은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피부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 모두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오일프리나 비면포 생성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입합니다.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비타민 B2와 B6가 많이 함유된 우유, 치즈, 소백 등의 음식물과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신선한 야채, 과일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름이 생기면 절대로 짜지 말고요.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저절로 떨어지게끔 합니다. 네. 고름을 잘못 짜면은요, 그 주위가 여드름 박테리아로 오염될 수 있고요. 평생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드름이 생겼을 때는 쉽게 많은 분들께서 그 여드름을 짜곤 하시는데 절대 짜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춘기 청소년들에겐 그 여드름 자국 또한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를 말끔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나요? 예, 여드름은요, 전에 언급했듯이 10대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아주 고질적인 염증성 질환으로서요. 만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은요, 모공이 커지고 또 색소가 침착되거나 그다음에 함몰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의 치료가 아주 이른 시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여드름의 완벽한 치료법이다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드름균을 많이 소멸하고 예방해주는 방법으로는 레이저 박비술, 레이저 필이라고 하죠. 네. 그것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레이저 필은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요, 점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블루유 라이트를 둘 수 있는데요. 그 불빛을 쏘여주면서 레블론이라는 또 어떤 연고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발라주면서 쏘여주면 아주 큰 호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미와 주근깨 같은 피부의 잡티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치료를 결심하신 후에도 그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침착한 마음으로 치료를 원하시도록 저희는 많이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는 네.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지향하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시고 싶다면요, 의료 시술 장비가 잘 갖추어진 그 믿을 수 있는 전문 클리닉에서 네.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인리빙에선 에스테티션 정현정 씨 모시고 기미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과 함께 검버섯 주근깨 여드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한인 이주가 시작된 캘거리. 지금은 약 12,000명에 달하는 한인이 이곳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드라마 대장금의 열풍을 반영하듯 식당 이름에서 단청에 꾸며진 실내 장식까지 친근감이 감도는 이곳. 오늘은 캘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대장금을 방문해본다. 한국 전통 우리 왕갈비 음식은요, 이 손맛도 상당히 중요해요. 손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을 만들 때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내 가족이 먹는다, 내 가족이 먹고 내 식구가 먹는다, 내 아이가 먹고, 그런 마음, 그런 정성으로 음식을 합니다. 여기 이제 고기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요소별로 양념이 사이사이에 박혀요. 양념이 박히면은 나중에 꿀 가지고 먹었을 때도, 드실 때도 손님이 맛이 한결 부드러우면서 이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맛있는 왕갈비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소스 비법은 제가 저번에다 다 달아가지고 양념을 첫째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나머지 이 분말, 예를 들어 설탕이라든가 이 마른 양념은 그냥 제가 손으로 넣습니다. 명장이든 아니면 요리사든 이 아주 그 비법, 중요한 비법 한 두세 가지는 사실은 안 가르쳐줘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읽겠습니다. 칼집을 낸 두툼한 양념갈비를 생갈비가 어찌 따라오리요? 특히 양념갈비는 양념 소스가 생명. 식당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 소스를 만들어내는 탓에 각기 다른 식당 특유의 갈비 맛을 느껴보는 재미도 양념갈비를 찾는 즐거움 중 하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성이 잔뜩 많이 들어가야 음식은 우리 한국 전통 음식 맛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은 상당히 맛이 떨어진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정성, 손맛, 그 다음에 청결, 위생적으로 그 세 가지는 꼭 요리사는 꼭 지켜야 된다. 맛있는 갈비 양념장 재료 중 절대 비법은 말할 수 없다는 요리사 선생님. 마치 그물처럼 칼집을 낸 통갈비에 양념장을 차곡차곡 재가며 정성, 손맛, 청결의 원칙을 강조하며 요리의 기본 자세를 몇 차례나 반복한다. 조리부에서는 이제 이게 마무리, 음식은 이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손님 테이블로 음식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요리사의 비법이 숨겨진 양념갈비를 지글지글 군침이 돌도록 구워내고 있는데, 식전인분들의 오늘 식사 메뉴로 갈비 상차림 낙찰. 우리 요리사는, 대장금 요리사는 누구나 한결 없이
청결하고 이상적이고 정성이 쑥 들어간 음식이에요. 마음 놓고 우리 대장군 고객 손님들은 마음 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음식마다 마음의 정성을 가득 담아내는 사람들. 지역 한인사회 구석구석 활기차고 따뜻한 소식이 가득하길 기대해본다. 인리빙은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리빙에서 함께 알아보고 싶은 방송 희망 아이템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바로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제와 친해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